자, 그러면 이제 자, 기본 강의부터 1장부터 시작할 거니까,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어떤 책이든,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서를 보면 1장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생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다룰 생물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타이틀 많이 달아놔요. 그래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 수업에 맞게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한번.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생물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생물의 특성. 요걸 다 만족하면 생물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딱 잡고, 자, 생물의 특성 이렇게 해서 잡고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생물의 특성. 일반 생물학서로는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딱 서머리에 드리자면, 첫 번째가 뭐냐? 일단은 유전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에서, 자, 지금 현대 생물학은, 자, 분자 생물학이 이끌어가고 있는 유전물질이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들어봤던 게 DNA죠. 근데 이제 먼저 시작을 할 때, 용어를 정리해보면, 핵산. 구조가 잠깐 여기서 갔다 올게요. 핵심적인 유전물질이 표면에 산성을 띈다. 간단히 그걸 풀어보자면 이거예요. 이중나선 DNA가 여기 있는데 두 가닥이죠. 이렇게 두 가닥 있고 거기에 소위 지금 간단하게 알파벳으로 A, T, GC 이렇게 A하고 T가 쌍이고 G하고 C가 쌍이죠. 이렇게 이게 유전물질인데 요 유전물질 이 유전 정보가 네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유전물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표면이 이게 지금 세포 내에 있으면 물에 녹아 있어요, 지금. 물에 녹아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구조를 여기서 확장해 보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약간 비극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여기를 갖다가 염기. 자, 색깔을 한번 보여줍시다. 베이스라고 해서 염기. 화학적으로 산성의 반대말인 염기성. 그러니까, 이게 염기성에서 약간의 그 양전을 약간 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것들이 수소결합이랑 화학결합 하게 되면서 그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이 전하를 띠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염기쌍이 되죠. 염기쌍은 비극성. 염기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포 내에서 물은 어쨌든 극성이라니까 극성 내에서 이 유전 정보들이 물에 녹아 있어 버리면 화학적으로 손상이 되는 거죠. 손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염기쌍이라는 걸 이루면서 이 약간 양전화 띠는 부위가 없어져지면서 비극성, 물을 싫어하는 성질이 되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물을 피해서 안으로 숨어드는 거죠. 이렇게 유전 정보가. 그런데 이게 전체가 물이 안 녹아버리면 세포도 물로 돼 있으니까 물이 안 녹으면 안 되니까 요 리본 모양의 백본 골격계가 이쪽이죠. 5탄당과 여기 인산 2에서결합. 인산 여기에 음전을 띄고 있어요. 음전을 전부 이렇게 음전을 띄니까 물이 잘 녹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을 잘 보면 그 구조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전년도에도 이쪽을 이용해서 하나 문제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일반적인 책에서는 안 하는데 저는 하는데 핵심적인 유전물질이 표면에 산성을 띈다. 핵심적인 유전물질 물을 피해서 염기쌍으로 숨어져서 가운데 들어가 있고 표면에 인산계 음전화들 때문에 물에 잘 녹아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핵산인데 간단한 구조적 얘기만 한 거고 자 이거 핵산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상당히 조금 이제 의미 있는 말을 좀 던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물이라 했으니까 생물의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 자, 근데 모든 지구상의 세포, 뒤에서 나올 얘기지만 세포는 유전물질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유전물질이 뭐냐? 핵산이다. 더 구체적으로 뭐냐? 핵산에 가면 데옥시리보 뉴클릭 애시드. 그러니까 데옥시리보 핵산이다.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리보 뉴클릭 애시드. RNA라고 하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일단은 DNA예요. 요게 모든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물질은 DNA. 이게 상당히 안정성이 크다는 거죠. RNA보다 월등히. 요거. 자, 요건데 이제 요거 갖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정확히 이중나선 DNA. 자, 잡고. 자, 이중나선 DNA가 저기 있는 그림처럼 자, 두 가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심플하게 갑니다. 자, 복잡해 가지 말고. 왜 그러면 이 물질이 이중나선이냐 이거지. 그냥 단일 사세도 될 것 같은데 왜 이중나선이냐. 이중나선이면 간단하게 한 가닥씩 풀어져요. 풀어지면서 그게 자, 정보의 틀이 되면서 다시 복제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가닥이니까 복제의 용이성이 좋다. 자, 이런 단어. 그래서 이중나선 DNA가 두 가닥이니까 풀어지면서 복제 용이성이 크다라고 갖고 근데 복제 용이성이 크다는 건 뭐냐? 하나의 유전물질을 두 배로 늘린다는 거죠. 근데 생물체는 가장 중요한 유전물질을 세포가 분열을 할 때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유전물질을 복제했으니까 똑같은 걸 하나씩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세포 분열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일반 생물학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도 제가 중간에 논리를 넣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중나선 DNA 두 가닥이다. 복제가 잘 된다. 그러니까 세포가 유전물질 나눠가면서 세포 분열이 잘 된다. 여기서 이제 깊게 들어가요, 이제. 자, 그러면 세포가 한 마리가 두 마리, 두 마리가 네 마리, 이의 베이스로 증가되는 형태를 우리는 세포 분열이라 합니다. 그걸 나눠갈게요, 이제. 근데 이제 지구상의 생물체는 하나의 단세포로 된 생물체가 있어요. 자, 뭐 세균처럼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물인 이런 경우, 그때 세포분은 뭐냐? 하나의 또 하나의 개체가 증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체 증식. 자, 이거. 자, 그래서 계속 요거는 이제 일반 성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 나오는 단어를 제가 묶어놓은 겁니다. 개체 증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가면 다세포 생물이 있어요. 자, 세포가 하나 가지고 여러분 몸이 지금 최소 수십 쪽이에요. 몸 구성이. 여러분 몸은. 그래서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거죠. 다세포 생물에서는 약간 이게 나눠져야 돼요. 이렇게. 자,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자를 난장하면서 수정란이 됐을 때 그 수정란은 하나의 단세포였어요. 근데 그게 계속 분열을 하면서 지금 수십 쪽의 세포가 돼서 여러분 몸이 됐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개체 성장이죠. 자, 개체가 몸이 커진다. 성장인데 거기서 또 하나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수정란이나 하나의 세포가 그대로 숫자만 늘렸다 한다면 여러분 몸은 코도 없고 눈도 없어요. 그냥 세포 그냥 수정란 덩어리일 뿐이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똑같은 하나의 유전물질 갖고 수정란이 여러분 코도 눈도 다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성장뿐만 아니라 자, 어떻습니까? 발생. 그러니까 생식과 발생이라죠, 이게. 자, 생식과 발생이 가능하다. 하면 되겠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성장, 생식과 발생. 자, 어떻게 되냐? 단세포 생물 개체 증식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요거 단어를 한번 던져 볼게요. 여러분 일반 생물체 보시면 자, DNA라는 단어가 나올 것이고 복제란 말 없습니다. 분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물체는. 그다음에 거기서 증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성장과 생식 발생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그 생물의 특성이 첫 번째 나오는 건 다 묶어준 거죠, 제가. 이거를 이 책에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에서 보면 수십 페이지 갖고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 더 갑니다. 여기서 자, 뭐가 그러냐? 다세포 생물에서 진화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 진화를 언급을 해야겠죠, 이렇게. 진화가 일어난다, 생물체는. 이 진화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요 진화에서 제가 또 크게 한번 확장을 갑니다. 그래서 따로 뺄게 있죠군요. 그 지분에서 워낙 중요하니까. 자, 진화란 무엇이냐? 다인의 자연선택설이라고 언급을 하지만 그런 단어는 여러분 시험에서 큰 의미가 없으니까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자, 개체의 자손 다양성. 자, 개체가 자, 자손 다양성이 뭐냐? 자, 유전적으로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자, 뭐 돌연변이도 거기 들어가 있지만 조금씩 바뀐다. 거기에 플러스 다양한 자손들 중에서 지금 이 환경에 더 잘 적응된 그런 개체가 더 잘 살아남고 그래서 자손을 많이 남긴다. 이게 자연선택설이죠. 요 두 가지로 다인의 자연선택설 이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요게 진화인데 여기서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연선택설이야 뭐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별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한테. 큰 의미는 없고 자손 다양성 여기서 제가 파고들 건데 여기서 분자생물학에서 자, 자손 다양성을 제가 두 개 나눌 거예요. 다시 어떻게 자손 다양성을 얻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여기서 언급했던 단세포 생물 소위 원핵세포인데 단세포 생물체는 하나의 세포가 그대로 유전을 똑같이 복제해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해서 이중나선 DNA를 똑같이 풀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씩 가져갔으니 자, 만들어진 두 개 개체는 유전적으로 다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진화를 할 때 어떻게 가냐면 돌연변이를 일부러 일으켜요. 복제를 할 때 살짝. 그래서 이게 단세포 생물일 때는 의도적으로 돌연변이를 허용을 한다는 거죠. 자, 상당히 높게 자, 허용을 해서 자손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세포 여러분처럼 생물일 때는 이 돌연변이라는 게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지금까지 자,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고 35억 년 전에 최초의 세포가 생겼어요. 그 한 마리 세포의 원시 세포가 지금의 모든 생물체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 지금 이 환경에 자, 적합한 쪽으로 유전자를 바꿔왔는데 지금에 와서 랜덤하게 돌연변이 시켜버리면 대부분 다 불리한 돌연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 얘기 드리는 게 그거죠. 자, 핸드폰을 갖다 아주 뭐 과학적으로 잘 발달된 거죠. 던져 그냥.
땅에다 툭 던지면 그게 핸드폰이 더 좋아질 확률보다는 망가질 확률이 크다는 거죠.